결국 위헌 문제,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 이른바 간섭 헌법 판결을 내렸었는데요. 당시에는 논란이 참 많았고 저도 처음 봤습니다. 관습헌법이라는 거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이거는 위헌 같다라고 헌법소원을 냈어요. 냈는데 헌법소원을 낸 그 입장에서도 아마도 헌법 72조에 최소한의 국민투표 절차, 수도를 이전하는 거는 국가의 중요한 안위에 대한 문제니까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 건 아닌가, 단순히 법률로 이전할 수는 없는 건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더니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 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여기에는 아무런 사정의 변화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만 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오히려 헌법 72조의 국민투표도 안 된다고 못을 받고 헌법 130조 이하 그 개헌에 이르는 국민투표 절차에 의해서만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다. 지금 만약에 헌법 개정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겁니까? 어떤 것입니까? 사실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다각도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이 났을 때만 해도 그 어떻게 보면은 관습 헌법이라는 거를 헌법재판소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네. 그렇다면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국회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합의,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회에서 어떤 법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쉽게 헌법사항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관습헌법을 네. 하면서. 헌법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한다는 거는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인 논의가 제가 봤을 때는 16년간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있었고. 미래통합당 개헌 얘기까지 했습니다. 개헌하지 않으면 어렵다. 실제로 2018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서 영토 조항에다가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신설했습니다. 그렇죠. 신설하자고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로 수도를 정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된다는 걸 대통령도 스스로 자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요. 여야 합의만 있으면 뭐 개헌하지 말고 법률을 만들어서 수도 이전을 하겠다라고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신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 김태년 대표의 네. 생각은 16년이나 지났다. 모든 판례는 변경 가능성이 있고 아하.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16년 그리고 만에. 최소한 네. 그때 당시에는 세종시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세종시에 이전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던가 많은 거를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가 된다면 단지 법률로서가 아니라 여야의 합의라는 거는 뭡니까? 국민의 대표라는 거는 국민의 합의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이야기예요. 네. 국민의 합의, 즉 국회의원들 여야의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로도 가능하고 이런 입장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아하. 헌법 개정 없이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그 법률을 합의해서 통과시켰다면 위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지금 말씀 주셨는데 이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여당 의석수 많잖아요. 네. 확 밀어붙이죠. 그건 안 사실 되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 여론이 예. 초반에 조사했을 때 50%를 넘었습니다. 그 50% 찬성했었던 국민들 중 또 절반은 왜 찬성했느냐? 국가 균형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에 찬성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자신감을 내비칠 수는 있으나 네. 다만 야당의 합의가 분명히 필요하다. 이건 사실은 이제 원구성 협상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원구성 협상 같은 경우는 21대 국회 상반기 약 2년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행정수단은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문제가 100년 지계라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되 계속해서 야당 의원 중에서 반대할 수 없는 의원들을 파고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정진석, 장재원 의원입니까? 뭐 그런 의원들, 정진석, 지방 장재원 의원들 의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 의원들도 의원들? 연대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몰아갈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어떻게 네, 뭐 사실 모르겠습니다. 상임위 배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 싸움이기 때문에 여당이 단독으로 해도 넘어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야당 합의 없이 여당으로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또 앞으로 선거도 계속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학창 시절 국사 시간에도 꼭 외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수도 이전 한양청도 아니었습니까? 사요? 예. 1394, 1394년 태조 3년. 네, 아직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대단하십니다. 태조 이성계. 네. 그 신 변호사님 태조 이성계 성대모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왕이 될 상으로 보이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수염대군이 수양대군 진짜. 누가 봐도 그 세조거든요. 한 200년 전에 태어난 문성근 목사님. 뭔 아니 어차피 들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우리는 한양으로 간다. 나는 한양이 좋다. 내가 이성계다. 이성계는 이제 북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사투리 쓰진 않았죠. 내가 한양이 좋다오. 우리는 한양으로 갔네. 아, 이게 차라리 가까울 것 한양이 같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이 정도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날 정도로 중요하게 외웠던 사안인데요. 그만큼 이 수도 이전은 정말 국가의 그 중차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만큼 이 국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반드시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민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헌법에서는 국민 투표할 사항을 정해놓고 있긴 해요. 네. 헌법 72조에는 외교, 안보, 통일, 기타 국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은 기타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항을 붙일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자, 타이밍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행정수도 이전 정말 한두 해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게 포석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특히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뭐 실제로 지난 2004년에도 네. 사실 이 공약 자체가 행정수도 이전 공약으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좀 많이 이익을 봤던 것도 사실이고 이익을 봤다고 보죠. 네, 맞죠. 예, 맞죠. 아유, 그건 뭐 사실은 기분 안 어쩔 수 좋으실 없습니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기분 안 좋았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정치에 아직 입문하기 입문하기 전이라서, 전이라서. 아니라서. 예.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결국은 뭐 TK랑 PK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좀 많이 급격히 오른 상태고 그럼 결국 충청권을 어떻게 잡느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또다시 세종시라는 하나의 괴물을 키워주는 거는 맞는 게 아니거든요. 뭐 세종시 주변뿐만 아니라 강원도도 낙후됐고 호남도 낙후됐고 경상도도 다 낙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세종시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대선 의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